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싱가포르의 한 재벌 회장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싱가포르의 의료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세계의학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멈추지 않는 심장이식 기술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CNN은 이것을 혁명이라고 불렀고 영국의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감동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의학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 이곳은 아시아 최고의 의료시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날 오전 9시 이 병원의 심장외과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64세의 한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 탄. 싱가포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자 3대째 이어온 가문의 회장이었습니다. 리차드는 5년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정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심장은 점점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최고의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리차드의 가족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싱가포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5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작 3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증받은 심장을 리차드의 몸에 이식하는 순간 새로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급히 심폐기를 가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리차드의 아내 수잔과 2 아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수잔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잔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부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심폐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 48시간 그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리차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잔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벽에 기대서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가족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 병원의 의료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심장외과 전문의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영국의 로열 브롬튼 병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리차드의 몸은 이미 한 번의 큰 수술로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수술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림,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새로운 심장이식 기술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이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심장이식은 환자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고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은 달랐습니다. 심장을 뛰게 한 상태에서 이식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직접 그 수술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장외과 학회에서 한국 의료진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의료진은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차드를 한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심폐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를 비행기에 태운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송 중에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는 수장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송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선택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수자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자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싱가포르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장외과 과장 김준석 교수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리차드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석 교수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온 그는 한국 심장외과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멈추지 않는 심장이식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과 수십 번의 실제 수술을 통해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인 박민수 교수, 마취가의 이현주 교수, 그리고 중환자의학과의 최영훈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 교수와 함께 수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특별 의료팀을 싱가포르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이 동행해야 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중환자 전담 간호사 3명이 선발됐습니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특수 수술실이 예약됐습니다. 필요한 모든 장비가 점검됐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리차드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6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특별 의료 전용기가 대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박민수 교수팀이 도착한 것은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리차드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차드는 특수 제작된 이동식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폐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그의 생명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수장과 두 아들도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울까지는 약 6시간의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간호사들은 단 한순간도 리차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심박수, 모든 수치를 분 단위로 체크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긴장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륙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리차드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박민수 교수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승합제를 투여하고 수액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10분 후 혈압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들이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미 공항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중환자 전용 특수 구급차였습니다. 내부에는 소형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신속하게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리차드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김준석 교수와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김 교수는 직접 리차드를 진찰했습니다. 상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심폐기에 의존한 지 이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장기들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수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의 상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수술팀이 소집됐습니다. 김준석 교수를 비롯해 총 12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특수한 수술 기법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취과, 체외순환팀, 수술 간호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수장과 두 아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함께 온 의료진이 기다렸습니다. 한국 병원 측에서는 통역사를 배치해 수시로 수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김 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그는 3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인 심장이식 수술의 문제점은 명확했습니다. 환자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고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리차드처럼 이미 한 번 수술을 받아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김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심장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최소한의 박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하게 개발된 보조순환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장치는 심장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심장 자체는
미세하게 뛰도록 유지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살짝 잠든 상태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먼저 리차드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수술을 받은 자리였기에 흉터 조직이 많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식된 심장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 심장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혈관 연결 부위에 미세한 혈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심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특수 보조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장의 박동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고 분당 20회 정도의 미세한 박동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혈관 연결 부위를 다시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현미경을 이용해 혈관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로 꿰매는 작업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김 교수는 땀 한 방울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줬습니다. 3시간째 드디어 혈관 재연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보조장치의 지원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리고 점점 더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심전도가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파동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김 교수는 신중하게 심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색깔이 건강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환자의 몸 전체가 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심장과 다른 장기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가슴을 닫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흉골을 다시 고정하고 피부를 봉합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수술이 끝났습니다. 총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김 교수는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장과 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하며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교대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자는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두 아들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리차드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했습니다. 간 수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리차드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살짝 떴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차드가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습니다.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교수가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리차드를 진찰했습니다. 동공반사가 정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잔에게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차드가 눈을 떴습니다. 아내를 알아봤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리차드가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수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리차드는 인공호흡기를 떼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리차드는 아들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리차드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포기한 자신을 살려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의 의료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차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싱가포르로 전해졌습니다. 리차드를 치료했던 싱가포르 의료진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꺼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12월 말 국제의학저널에 리차드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성공한 멈추지 않는 심장이식 기술. 전 세계 심장외과 의사들이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CNN은 이 소식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직접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리차드와 그의 가족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CNN 기자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혁명적인가?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특히 재수술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다큐멘터리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수술 과정을 재현하고 의료진을 인터뷰하고 리차드의 회복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감독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 교수와 그의 팀을 현대의 의학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1월 리차드는 퇴원했습니다. 입원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리차드와 가족 그리고 김 교수 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리차드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올 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수잔도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한국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김 교수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리차드와 같은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원 당일 리차드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리차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인천공항을 거쳐 싱가포르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료 지원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차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도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리차드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땅에 손을 대고 묵념했습니다. 이 땅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리차드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리차드는 곧바로 현지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의료진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목전에 뒀던 환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리차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헌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차드는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이 돈은 심장외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자신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차드는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더 많은 환자를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해외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통역사를 고용하고 해외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3월에는 국제심장외과 학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심장이식 기술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의사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회 기간 중 리차드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날아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의사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생명을 살린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리차드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고. 한국의 의료진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들은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여러 나라와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영국의 로열 브롬튼 병원, 독일의 베를린 샤리테 병원. 이들 병원에서 의사들을 파견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의료계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의사들이 외국에 가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수십 년간 한국 의료계가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선배 의사들의 헌신, 동료들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리차드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검진 차원이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기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고, 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무리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검진을 마친 리차드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 전액을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차드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리차드가 행복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됐습니다. 생명을 함께 지켜낸 동지가 됐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리차드는 서울 체류 중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도시,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생명을 살린 병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준 의료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헌신, 한국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리차드는 싱가포르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리차드도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수장과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리차드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술비를 지원하고 한국 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6월 리차드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심장박동, 한국에서 찾은 기적이었습니다. 책은 싱가포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곧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도 번역됐습니다. 책에는 리차드의 투병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도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 그의 팀이 어떻게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은 리차드의 소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자신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다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한국에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그리고 타인의 선의.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의 인쇄는 약속대로 전액 기부됐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심장외과 연구기금과 싱가포르의 저소득층 환자 지원 재단에 반반씩 나눠졌습니다. 총 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더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의대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심장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처럼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순환이었습니다. 7월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는 리차드도 초대됐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특별히 날아와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김 교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수술한 모든 동료들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한국을 찾아준 리차드와 같은 환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현대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술로 생명을 살리고 지식을 나누며 세계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와 리차드, 그리고 양측의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수자는 김 교수의 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김 교수의 부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의사 뒤에는 항상 헌신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식사를 하며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학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인생, 꿈,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리차드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자신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단순히 심장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8월 리차드는 정기 검진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검진받아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리차드는 김 교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한국식 심장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기술을 동남아시아 전역에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교수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영리 목적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를 돕는다는 취지라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9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싱가포르 의료협력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보급하고 저소득층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드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10월 싱가포르에 한국식 심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갖춰지고 한국에서 훈련받은 의료진이 배치됐습니다. 개원식에는 양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첫 환자는 베트남에서 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리차드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많은 환자들이 문의했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아시아의 심장병 치료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11월 리차드는 1주년 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술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년 전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환자가 이제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병원에서는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리차드의 기적 같은 회복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호사들, 마취가 의사들, 체외순환팀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리차드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수술팀 전원에게 특별히 제작한 기념패였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생명을 살려준 천사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감동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이 팀워크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차드와 김 교수는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차드는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었냐고.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헌신적으로 만드냐고.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의대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의료기술로는 살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그런 환자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리차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김 교수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사명감이 만들어낸 헌신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리차드를 살린 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지 못한 치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김 교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것은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리차드는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왔습니다. 수잔,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총 8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리차드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옥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전통 한식이 준비됐습니다. 리차드의 손주들은 한국 음식을 신기해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가족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김 교수의 딸은 의대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서 같은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리차드의 큰 손주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의사의 꿈을 키우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 교수가 선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일행은 함께 명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한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활기찬 분위기. 리차드의 가족들은 서울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한국 간식을 사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붕어빵, 호떡, 떡볶이,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자는 김 교수의 부인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들은 남편들의 우정을 그리고 생명의 기적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리차드 가족은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남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리차드는 교회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리차드에게 이 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리차드는 남산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가족들과 김 교수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서울 시내를 비췄습니다.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리차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이것이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달라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는 길, 리차드는 김 교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리차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싶다고,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언젠가는 심장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수술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했습니다. 리차드는 감동했습니다. 이미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가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 이것이 한국이 발전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 중순, 리차드 가족은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공항에서 김 교수와 포옹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리차드는 마지막으로 서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제2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곳, 희망을 발견한 곳, 평생 잊지 못할 도시였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리차드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지만 사회공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원 재단을 확대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환자들이 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2월 리차드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유명한 제작사가 1년 동안 그의 여정을 따라 촬영한 것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심장 박동, 한국에서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3월에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의학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관객이 뽑은 최고의 영화상, 리차드와 김 교수는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들에게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 의료진에게 드리고 싶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리차드도 말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김 교수라는 훌륭한 의사를 만났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